두산 에너빌리티 인터넷 뉴스 보시면요 30조 채권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보시면 23년 이후로 상승세에 있죠. 자, 이 회사에 대해서 다들 원전 관련주라고 아시고 계실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하시려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시각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이 회사가 어떤가, 이 회사를 왜 샀냐. 친구에게 오히려 반문했더만은 엄마가 25,000원에 샀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산 줄 알고 봤더만은 25,000원이면 23년 이후로 25,000원 없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21년이나 22년 인기 많을 때 25,000원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잡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많은 원숭이들이 이거 먹으려고 하죠. 근데 아무도 못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지렛대 때문이죠. 근데 한 마리 원숭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소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나머지 원숭이들도 쫓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남아있는 원숭이만 오히려 먹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를 그 어머니가 사셨다 했죠. 25,000원에. 이거 왜 산 것 같습니까?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이런 원숭이 모양 그대로 투자한다 이겁니다. 인기 많으니까 같이 들어왔다 이거죠. 원숭이 투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물린 주식은요 비슷한 시기에 사고요 비슷한 걸 매수합니다. 완전히 원숭이 심리 비교하면 비슷하죠. 주식시장의 99%는 맨날 이 상황을 반복합니다. 멍멍아 있는데 내 귀에 들리는 건 유행한다는 뜻이죠. 비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때 살 때는 귀에 들렸기 때문에 이 회사를 알게 되고 샀을 거죠. 자, 원숭이들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올라가죠. 나머지 원숭이들은 왜 안 올라갈까요? 왜냐면 그 주식이 안 좋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주가가 안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 맨날 정체 중에 있고 재미없게 보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안 사는 거죠. 마치 이런 원숭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주식이 올랐죠. 인기가 많습니다. 이때는 비싸다는 뜻이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시면요 이 실패를 분석하고 고쳐나가야지 앞으로 성공하실 겁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에 두산중공업 이 회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회사를 매수하신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리고 왜 샀습니까? 답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이때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지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왜 좋아질 건가, 또한 그 실적이 어떤 경로로 좋아질 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1등 이런 이유를 대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우리나라 1등이라고 2등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주가가 무조건 그것 때문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꼭 아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보고서 보시면요. 크게 원자력, 화력, 발전 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런 발전 설비 제작 및 시공을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핵연료 운반 용기, 원자로 개통 보조기기 대부분을 제작 공급하고 있고 국내외 하력 발전소의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즉 발전 설비 제작 시공업체다. 그냥 이것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매출 비중을 보셔야지 진짜 핵심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발전 설비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 매출 비중 보시면 오히려 두산 바켓 여기 매출 비중이 약 60%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너빌리티 쪽 매출은 40%밖에 안 돼요. 의외죠. 어떤 회사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신발 회사인지 알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발 매출은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통닭 파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매출 비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회사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매출 비중이 밥캣에서 60% 정도 나오고 있었다. 중요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인 줄 알았지만 실매출 비중이 그게 40%밖에 안 된다. 완전 의외죠. 매출 및 수주상 수출 비중이 24% 그리고 내수는 16% 됩니다. 밥캣은 56% 매출 비중 가지고 있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약 17조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대단한 회사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작년 매출을 보셔야죠. 작년 매출이 17조다. 근데 지금 수주 잔고 17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빌리티 이쪽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원자로 발전 설비는 10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 받아놨다 해도 그게 매출로 나오는데 그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조 수주 잔고 이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이겁니다. 이익의 80% 이상이 두산 밥캣 여기로부터 나온다.
자, 영업이익 보십시오. 81%가 밥캣에서 나옵니다. 맞죠? 우리가 기대했던 에너빌리티 영업이익은 18%밖에 안 나온다 여기서. 그러니까 매출 비중도 에너빌리티가 낮고 실제 이익도 여기서 조금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마치 통닭집인 줄 알았는데 똥집이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았다 이거죠. 사실상 이걸 보면 수익 비중이 높은 밥캣이 잘 돼야지 이 회사의 주가가 좋아질 것,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들이 관심 있는 원전 위주의 내용 위주로 한번 봅시다. 그래도 원전이 잘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전 위주로 내용을 봅시다. 원자력 설비 사업은 전 세계 전력량의 약 11%를 담당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정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발전 설비 사업은 큰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단기간의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 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이 성장성 보시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위축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일본, 미국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원전 산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13GW에서 2040년까지 518GW까지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그 증가폭 보시면 크지 않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보시면 원자력 설비 사업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장고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짧은 건 SMR인데 한 3년 정도 걸리죠. 경쟁 요소, 원자력 기술은 국가 안보 및 경쟁력과 연관돼 있다. 그래서 독점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원자력 산업은 한국 수력 원자력 중심으로 종합 설계, 요거는 전력 기술이 하고 있고요. 핵연료 공급, 원자력 연료, 그리고 발전소, 주기기 제작 및 공급,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다.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업인 만큼 극히 제한된 자격 있는 업체만 원자력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계 협력 및 정부 규제 지원, 자, 이런 게 중요하죠. 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계획 등등의 정책이 추가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리백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2020년에 K-아리백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은 오염물질을 만들지 않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폐기물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게 해결될 줄 알고 계속 만들고 있지만 아직 그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아리백 캠페인이 시작됐다. 여기 맞춰서 원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원전이 과연 아리백에 속하는지 봅시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란 뜻이죠.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 생산한다 100%, 이 뜻인데요. 아리백 인정 못 받는 원전 연구 개발에만 4조 원 쓰겠다는 윤정부, 이번 2월 뉴스입니다. 자, 원전은 아리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뉴스에는 원전 산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형 원전 SMR 많이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뉴스케일 소형 원전 개발 계획, 요게 20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집단 소송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태양광 풍력 발전이 원전을 추월했으며 향후 1, 20년 내 그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이쪽이 발전하고 있는데 왜 원전을 쓰나, 이런 비판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된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의 높은 원전 기술, 요거는 보존돼야 됩니다. 어쨌든 보존해서 외국에 수출기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아리백 대처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처가 엄청 시급하죠. 아리백 못 맞추면 우리나라 기업들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를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곳이 국가지요. 근데 국가에서 그걸 안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밥캣, 여기에 대한 산업 특성 봅시다. 건설 기계용 부품, 모든 장비 및 도구를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다네요. 요거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요구된 사업이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건설 업황이 잘 돼야지 두산 밥캣 여기가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하면 오릅니까? 기업의 실적이 성장해야지 시간과 함께 올라가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액만 볼까요? 매출액 19년하고 22년 비교해 봅시다. 비슷하죠? 23년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때 보세요. 23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오릅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는 매출액도 올라야 되지만 기업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올라야지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 매출 비중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기업 소개 IR 자료에도 그래요. 에너빌리티 소개 자료인데 그 기업에서 만든 거죠. 근데 보세요. 원자력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이야기 이걸 주로 담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정책 동향, 원자력 좋을 거다. SMR도 좋을 거다. 그리고 원자력과 AI 데이터 센터, AI 많이 쓰면 원자력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 미국에서 원자력 법안 통과로 차세대 원전 개발 가속화 기대,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7월에 선정한다. 뭐 등등. 이 기업에조차도 원전 관련된 IR 위주로 만들고 있죠. 뉴스 볼까요? 불기둥 나왔다. 30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이 종목 강세. 두산 에너빌리티 한때 신고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려면 바켓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빌리티 IR 자료 자체에서도 핫 이슈인 원전 사업만 부각시켜놨어요. 자,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매출액 보세요. 에너빌리티하고 바켓 있죠. 23년에 에너빌리티 7조 매출 나왔습니다. 바켓은 거의 10조 나왔죠. 영업이익 볼까요? 영업이익은 에너빌리티 2200억 밖에 안 됩니다. 바켓은 1조 4천억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매출 나와도 이익은 실제로 바켓에서 거의 나온다. 매출액은 최고인데 안 오는 회사, 그 회사들은 외형 성장은 했지만 이익 성장이 안 돼서 그렇죠. 즉 에너빌리티 주가가 실제로 오르려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바켓, 여기 실적이 동반돼야 됩니다. 맞죠? 영업이익률 에너빌리티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바켓은 12%, 이 정도 되죠.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불확실한 확률을 줄이면 됩니다. 리스크를 제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리스크를 줄여봅시다. 자, 30조 체코 원전 수주 기대. 이거 수주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반반 통닭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정권 교체 시 아리백. 지금 정권에서는 아리백 신경도 안 쓰고 있죠. 다음 정권 교체 시 아리백 미달성했다고 원전 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 바뀌겠죠? 안 바뀔 수 있죠. 근데 이거 확률 또한 반반입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요소가 반반이죠. 그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는 증권사 레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증권사 레포트 보세요. SMR 제조사로서 글로벌 탑픽이다. 매출 비중 작은 원전 여기 지금 엄청 잘하고 있다. 이런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게 핵심이죠. SMR이 당장 펀더멘털에 기여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SMR 했다고 당장 돈을 벌기 쉽지 않다. 근데 증권사 레포트에서 뭐라 써놨냐? 관련 뉴스에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 이거 지금 기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해놓고 무슨 단타를 종용하는 테마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에서. 증권사 레포트 자체가 테마 투자를 종용하고 있다. 자, 다른 레포트 볼까요? 한국과 미국 원전의 주기기 기자재 공급, 에너빌리티 부분 25년 이후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 수익 비중이 낮은 에너빌리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원전 이야기뿐 안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실제로 금리가 하락되거나 경기가 살아나면 실제적인 매출이 상승하고 이익도 상승하는 산업군에 있습니다. 원전이든 뭐든 대규모 사업 이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러면 금리가 하락할수록 이 회사의 투자나 수주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죠. 지금까지 결론으로 보면 앞으로 원전 정책의 변경 가능성 위험이 있다. 다음 뉴스 결과는 반반의 확률이다. 세 번째, 원전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원전의 이익 기여도는 상당히 낮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투자하실 때 어디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 오르든 말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위험 있는 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 좋은 거는 금리가 앞으로 내린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 또한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매일매일 주가 보시고 내일이 두렵고 불편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주식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뉴스는 과연 어떻게 될까? 불안하시죠? 이거는 상당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저런 투자로 수익이 안 났다면 그 방향을 바꿔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고요? 훨씬 미래 변동성이 없는 주가 상승이 이익 상승이 높은 시장 지위가 높은 기업, 그런 회사를 10개 이상 분산 투자해보죠. 그러면 그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또 조만간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전후로 좋든 말든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파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십시오. 만약에 물려있는 분들, 그분들도 앞으로 금리 하락 방향이 있죠. 그리고 경기도 개선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실적도 상승하게 되겠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좀 더 주가 회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좋은 회사, 이런 회사를 찾으셔서 분산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점점 부가 쌓일 겁니다. 투자하시면서 마음이 편해지면 여러분들의 수익도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끝.